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평안의 득공이 변호사 최봉균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답답한 순간이 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을 때도 그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이 순간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습니다. 네가 오해한 거 아니야? 그때 왜 가만히 있었어? 심지어 증거 있어? 라는 말까지 듣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어도 피해자의 진술 하나로도 진실을 밝힐 수 있습니다. 단 그 진술이 어떻게 전달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피해자의 진술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신뢰를 얻을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성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의 진술이 정말 그렇게 중요한가요? 네, 물론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다른 범죄와 달리 사진, 영상 같은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서로 합의한 관계였다라고 주장하면 사건의 핵심은 강압이 있었는가, 동의 여부가 명확했는가로 넘어갑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피해자의 진술입니다. 피해자가 당시의 상황을 얼마나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 말씀대로라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높다면 그 자체로도 유죄 판단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술이 모호하거나 앞뒤가 맞지 않으면 가해자 측에서 이를 이용해 피해자의 말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처음부터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라는 육하 원칙을 적용해 사건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나 피해를 봤어요 라고 말하는 것보다 몇 월 며칠 오후 몇 시경 몇몇 카페에서 가해자를 만났고 술을 마신 후 집으로 가려는 순간 가해자가 강제로 나를 차에 태웠고 저항했으나 힘이 약해 빠져나올 수 없었다 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해야 수사기관과 법원이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사건 직후 큰 충격을 받았을 텐데요. 이때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나요? 네, 성범죄 피해자는 사건 직후 극심한 충격과 혼란 속에서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다 보면 불리한 증거를 남길 수도 있다는 점을 조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괜찮아, 나도 당황했어 같은 문자를 보내게 되면 가해자는 이를 증거로 제출하며 피해자가 동의한 관계였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그때 너무 놀라서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라고 말하면 가해자 측에서는 기억이 불명확한 피해자의 말을 신뢰할 수 없다 라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충격 속에서도 최대한 사실 위주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좀 고려했을 때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에 휩쓸려 즉흥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건 직후 가해자와 불필요한 연락을 하지 말고 자신이 겪은 일을 바로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핸드폰 메모장이나 종이에 시간, 장소, 상황을 정리해두면 이후 경찰 조사나 법원 진술에서도 일관된 내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친구나 가족에게 즉시 이야기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초기 증언들은 피해자의 진술을 보강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그렇다면 검찰과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네, 검찰이 기소를 결정했다는 것은 이미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했다는 뜻입니다. 법원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높다면 이를 중요한 증거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거나 가해자와 나눈 문자 등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내용이라면 사건 해결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결국은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의 핵심이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야말로 피해자가 자신의 경험을 입증하고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사건 발생 후 당황하지 마시고 기억을 정리한 후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변호사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피해자의 진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피해자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면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바로 기록하고 주변에 알리고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자신이 겪은 일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진술하는 것이 곧 사건 해결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성범죄 피해를 당하면 몸보다 마음이 훨씬 먼저 무너집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혹시 아무도 믿어주지 않으면 어쩌지? 이런 생각이 피해자의 입을 막아버립니다. 하지만 절대 침묵하지 마십시오. 침묵한다고 해서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꼭 말씀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세상이 당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법이 당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감정에 휩쓸려 모호하게 말하거나 순간적인 혼란으로 가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으면 오히려 피해자의 입장이 불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압니다. 하지만 이 순간을 잘 넘겨야만 앞으로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주변에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정확한 정보가 여러분을 지켜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정의를 위한 싸움에서 반드시 도움이 필요할 때가 옵니다. 그때를 위해 범죄 당시의 기억을 기록하세요. 당신의 목소리를 준비하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를 지킬 힘이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